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1월 2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. 2년 조정받았으니 남은 것은 떡상. 이거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? 반응이 없네요. 10년 올랐는데요. 자, 부산 매수 시점 살펴보시면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 묶여 있을 때 한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이 떡상. 조정 받았으니까 떡상 해야지. 이거 한동안 요 화살표 해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잖아요. 네, 떡상이 없습니다. 매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. 4억, 5억, 6억, 뭐 7억, 뭐 주택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. 자, 대상주택 5억, 6억 해도 뭐 2.5억, 3억, 4억 집값의 80%까지 땡겨버립니다. 이뿐만 아닙니다. 전세자금 대출 또한 마찬가지로 뭐 80% 정도, 이 정도 땡겨버리니까 사실 양극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, 주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 디딤돌 대출. 뭐 신생아 특례는 뭐 10조, 한 32조 돈 푼다고 했는데 뭐 얼마 쓰지도 않았습니다. 올해도 다 끝나갑니다 이제. 디딤돌 대출만 겁나게 급등해버렸다. 대출 금리가 비교적 시장 금리보다 한 1%보다 정도 저렴하다. 네, 그것을 이용하고 소득이 많지 않은 층이 연소득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. 한 3억까지 대출을 땡긴다? 야, 이거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가요? 7천만 원, 뭐 쓰고 나면은 뭐 1, 2천만 원 남나요? 근데 뭐 사실상 대출 3억 내서 원리금 갖고 하면 생활비 쓰고 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태. 오히려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상태. 수도권만 디딤돌 대출 한두 축소하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그 10% 대출 뭐 80%까지 대출해 주던 것을 뭐 70%로 제한한다.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이 정도인데도 인천의 거래량은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. 신생아 특례 32조 푼다고 했지만 10월 달까지 10조 이상 신청했다. 뭐 이 정도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올해 연간 한 13조 정도 땡겼을 것이다. 그 정도 예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요. 분명 작년에 있었던 신생아 특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. 디딤돌에만 온통 몰리고 있더라. 그게 정말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인지, 네, 쿠팡알리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. 매도 물량 6만 개 이상 꾸준합니다. 전세 물량, 월세 물량은 뭐 얘도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 한동안. 인천은 급격하게 늘었거든요.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음, 가장 큰 관심사이지 싶은데요. 요 두 개 평균 내면 2,300건대 꾸준한 거래량이 나와줬다 요 정도로 보이고요. 11월의 거래량은 2,000건 정도. 네. 2,000건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. 그러면 뭐 올해 가장 적었던 거래량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. 뭐 지방은 수도권은 대출 쪼여놓고 지방은 풀어줬는 형국이거든요. 디딤돌만 놓고 보자면 가장 많이 이용했는 대출 이 디딤돌만 놓고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살짝 살아나는 것처럼 10월 달에 페이크성으로 약간 거래량 뭐 두 개 평균 내면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죠.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기도 했지만 11월 달 찐 거래량 나오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됩니다. 전국 기준으로 주간 실거래가 지수 마이너스로 돌입했습니다. 뭐 5개월 정도의 상승이었다고 하는데 그 5개월 동안의 상승을 수도권이 다 빨아먹고 지방은 힘이 없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. 근데 떨어질 때 되면 같이 떨어지죠. 이 대장이 무너지면 이 나머지들은 같이 무너지는 게 보통 자산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. 근데 아직도 뭐 키 맞추기 해야지 이런 분들 계십니다. 고가의 아파트 거의 뭐 반토막 날까 다시 반짝 살아났지만 아니더라.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조금 빨리 마무리할까요? 네. 더샵 센텀 파크 2차 51평형 14억 5천
테넌바움 거래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층에 뭐 따라서 12억 천, 뭐 9억 4천 이렇고요.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9억 9천. 84제곱미터 아니죠. 84제곱미터 아닙니다. 89제곱미터. 테넌바움 거래 때문에 거래량이 약간 더 많게 보이기도 하고, 이 준공은 미분양 처리되는 그런 과정들, 뭐 법인 간의 거래 이런 것들 거래가 연말이 되면은 조금 섞여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. 뭐 요런 가격대들 아파트 조금 오릅니다. 5%, 뭐 10%, 한 2년을 두고 오른다. 그게 크게 눈이 안 갑니다. 지금 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서 뭐 아파트 수익률 뭐 5%, 10%뭐 투자라고 해놓으니까 뭐 임차인 받고 뭐 하고 생각보다 머리 아프거든요. 남들 그저 돈 버는 줄 알고 은근히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 봤더니만 이 속썩이는 경우도 많고, 막 자금 상황이 한번 꼬여버리기 시작하면 어디 돈 구할 데도 없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한번 처해서 마음고생 해보신 분들은 이거 부동산 투자라고 결코 쉽게 보지 않습니다. 그나마 경제가 잘 성장해 나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던 시절에도 이 스케줄이 한번 꼬여버리면 힘들었는데,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밋밋한 흐름, 이 보십시오. 명륜이차 아이파크 꼬라박은 이후로 계속 밋밋합니다. 뭐 대구는 지금 2016년, 17년 가격 가 있는 곳 많거든요. 부산은 아닙니다. 아까 그때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 때 2년 조정 이후에 너무나 큰 급등을 해버려서 뭐 그때의 가격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높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. 뭐 그에 비하면 또 서울은, 경기도는 또 더 많이 올랐고요. 자, 20%대. 그다음에 요 가격대도 뭐 자산은 1억 뭐 1억 5천만 있어도요. 이런 건 다 삽니다. 돈이 많아서 산다기보다는 대출을 많이 내서 사는 게 뭐 요즘의 트렌드니까요. 전세 사는 사람들도 전세다금 대출 80%씩 땡겨서 사는 거, 뭐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주위를 봐도. 자, 요 가격대 무진장 디딤돌 받고 뭐 받고 해가고 그만큼은 떠받쳐줍니다. 이 시골의 땅값도 보면요. 뭐 청년들 들어가서 청년 창업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 많이 내주거든요. 그리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만 40세 미만 생활비도 월 100만 원, 110만 원씩 이렇게 3년 동안 지원해 주거든요. 그런 것 바라고 단적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, 막상 한 3년 지나고 나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막 야반 도주하고 이런 사례들이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장님도 몇 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.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출 많이 내준다고 들어가고 손에 땅값만 올려놓더라. 그 말인데 사실 땅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. 토지 시장은 거의 지금 죽어 있으니까요. 그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땅을 사더라, 젊은 사람들이. 음. 근데 막상 젊은 사람들이 팔고 나가려고 했을 때는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막 손 털고 나가기도 좀 힘든 그런 모습들도 간혹 목격하곤 합니다. 네, 가격대. 좀 현실적으로요. 뭐 구평에 평당 뭐 1,000만 원, 뭐 20년 차 안쪽 이런 것들 대구 기준으로는 좀 많은데, 부산은 뭐 30% 정도 비싸니까 부산 분들이라면 요 정도 요런 정도의 가격대, 요런 정도의 가격대. 뭐 또 동네 따지고 뭐 따지고 또 다 하시겠죠. 이만큼만 해도 상위 30% 자산가들이 상위 30% 자산가 해봐야 중위 가기 중위 자산은 50%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2.7억, 음, 뭐 상위 30% 해봐야 뭐 4억 5천 전후였던가요? 뭐 이 정도만 해도 하고 넘칩니다. 요게 사실 요게 현실이거든요. 그럼 적당히 또 돈도 차곡차곡 모으면서 노후 대비도 하고 뭐도 하는데, 집으로 노후 대비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감까지 집으로 노후 대비한다고 없는 자산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 했더니만 감가만 두드려 맞고.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. 평균 전세 가격 딱히 오르는 거 없습니다.
월세 가격 그렇다고 딱히 또 뭐 또 오르는 것도 없어요. 월세 가격도 요 낮아져 있죠. 월세 가격 많이 떨어졌네? 아니에요. 또 그러면 보면 보증금이 또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. 전세 월세 시장 거의 뭐 변화 없다. 감사합니다.